자, 여러분, 이번 비디오에서는 극한에 대해서,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극한부터 먼저 배우죠. 사실 극한이 왜 필요한지라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극한부터 배우면은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극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극한이라는 것이 뭐 제가 계속 앞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극한을 우리가 이미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사한 개념으로 굉장히 자주 쓰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 뭐 유치원생들, 뭐 이렇게 서로 놀리면서 뭐 무한대만큼 싫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무한대라는 말을 잘 썼던 것 같은데 사실 무한대랑 극한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무한대 개념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무한대 우리가 이제 이걸 언제 배웠죠? 이 기호를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이 기호가 무한대라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무한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정확히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어떤 큰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무한대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한대는 어떤 숫자가 아니다 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어떤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어떻게 커지고 있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우주 전체, 우리 우주가 정말 광대하다고 하는데 지구와 같은 별을 담고 있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에 뭐 정말 상상할 수 없게 수조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뭐 수십억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십억 개가 있는 우리 은하계가 우주에 또 은하계들이 뭐 수십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는 또 수십억 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를 셀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무한대는 그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도 무한대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는 그 숫자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그 미세한 구간은 결국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미분에서. 무한히 작아진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극한에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값에는 뭐 델타라고 하기도 하고 H라는 기호를 잘 쓰기도 하는데 리미트 H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H가 이렇게 뭐 어떤 수식 안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그냥 제가 H만 써놨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미분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극한 값이 들어가는 어떤 계산을 하는 데에도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극한의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을 써봅시다. 리미트 x는 다시 우리 무한대로 들어가서 x는 무한대인데 x분의 x.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 어떤 무엇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 어떤 무엇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두 개가 상태 변화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같은 기호로 표현했으니까 두 개가 정확히 동일한 거라고
하기가 쉽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x랑 분자 x랑 분모 x는 정확히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하고 있어도 늘 같음으로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x 약분돼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극한을 공부하면서 뭔가 잘 와닿지가 않거나 뭔가 좀 길을 잃는 가장 그 시작이 사실 이런 문제부터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리미트 x는 여전히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x-1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건 무엇인가?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도대체 어떻게 이거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분명히 x와 x-1은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x분의 x-1과 x분의 x가 같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직관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와닿지가 않거나 뭔가 납득이 안 되면은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기가 싫어질 수가 있는데 요게 왜 1이 되는지를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x는 무한대로 무한히 커지고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x와 잠깐 이건 다른 식으로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그래서 x와 x-1이라는 이 숫자들이 커지고 있지만은 계속 커지는 그 동안에 어떤 값을 갖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커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한순간에 만이라는 숫자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1은 9999였겠죠? 또 x가 계속 커져가면서 무한히 커지면서 100만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1은 99만 9999 이렇게 됐겠죠? 또 뭐 10억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 둘, 셋, 넷. 그러면은 9억 9,999만 9,999가 x-1이겠죠. 자, 이렇게 계속 x도 무한히 커지고 x-1도 무한히 커져갑니다. 그게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x-1과 x의 비율입니다. x-1과 x의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점점 x가 커져갈수록 얘네 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x와 x-1이 여기서는 서로 1 차이 나는데 상대적으로는 x가 만이기 때문에 만분의 1 차이 나는 거죠. 여기서도 1 차이 나지만 상대적으로는 x가 100만이니까 100만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여기서는 10억이면 10억분의 1 등등 그렇게 x와 x-1의 차이는 상대적으로는 계속 x가 커져가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수식 자체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일단 지우고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을 때 우리가 x-1 나누기 x분의 x-1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나요? x분의 x 마이너스 물론 여기 리미트 들어가고 x-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x분의 x는 요 위에 보았던 대로 이게 1이 되고 사실 1-x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숫자 1은 리미트 극한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x가 안 들어가니까 1은 그냥 이렇게 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값이 무엇이냐? 얘는 사실 무한히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제가 엄밀히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값이에요. x가 점점 커져갈수록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히 작아집니다. 근데 이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0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극한의 개념에 따라서 어떤 작은 값을 생각하건 간에 이 값은 그 작은 값보다도 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0보다 큰 어떤 숫자, 그 어떤 숫자보다도 이 숫자는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아무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보다도 이건 더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극한의 정의를 굉장히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0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무한히 0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0이라고 0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확실히 그러니까 뭐 수학과 교수님은 제가 방금 한 설명이 약간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이런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시면서 문제를 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설명 이런 개념이 다 깔려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극한에 대한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왔습니다.